시장의 화려한 전망보다 더 정확한 것은 돈의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수급의 맥을 짚어내고 거래 대금의 이면을 잘 찾아내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전문가로 할 수 있죠. 자,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십니까? 아닙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본 것 같은데. 이 예상이 맞습니다. 삼성전자 17만 원 박스권 하단에 도달할 경우 이제 편하게 매수하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을 사기에는 좀 비싼가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얼마의 지금 신규 매수가, 첫 매수가 어느 가격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방송에서 좀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는 나는 주도주가 만약 조정에 나오게 된다면 의미 없는 구간에서 사고 싶지 않다.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21선 조정을 저는 1차 매수로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종목이 61선 이탈했을 때 저는 2차 매수로 본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주린이 분들도 그렇지만 주식을 꽤 하신 분들도 단편적으로 현재 흐름만 보고 아니 21선도 깨지고 61선도 깨진다면 너는 그 종목의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일중 일봉 차트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이 첫 번째 네모칸 박스에서 저는 21선 이탈하는 노란 선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밑에서 2차 매수를 기다릴 겁니다. 61선에서 기다릴 겁니다. 이런 의미였다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14만 원, 13만 원까지 깨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여기서 급락하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면 이평선들이 올라올 거다. 그러니 표현은 61선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 과격해 보일지라도 이평선이 캔들을 따라 위로 올라오는 구간에서 형성이 되면 21선의 조정과 61선의 조정이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대신에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펀더멘탈과 모멘텀을 보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타이밍을 맞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 그러니까 시간을 공들여서 계속 가져가실 수 있다면 상관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장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겠지만서도 그 안에서도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해소시켜 드리려면 결국에는 21선 이탈할 때 1차, 61선 이탈할 때 2차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았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를 한번 볼게요. 그럼 현대차도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또 고민하고 계실 주도주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이런 조정에서 저는 계속 21선 이탈할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선 이탈을 했으니까 저는 현대차도 이제부터는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 지금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만약 20만 원대 위에서 사신 분들은 현재 구간 오늘 좀 상승폭이 좀 많이 나와서 어제 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오늘 절반 정도 그냥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그 절반은 언제 쓸 거냐면 어제처럼 급락장이 나왔을 때 이게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한 문제 혹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하락이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빠진 하락이라면 저는 무섭더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가격을 이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그냥 주린이 분들에게 외우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미국 국채 10년물의 가장 중요 포인트는 4.4 네. 그리고 5년물은 4 그리고 30년물은 5 지금 보면 제가 제시드렸던 그 퍼센테이지 밑으로 내려오니까 증시가 살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사실 WTI 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를 체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미국 국채의 흐름과 우리나라 증시의 장중 변동성을 비교하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전략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의 말발이 약해진 것을 이제 진단하시면서 이번 주 흐름이 투매를 부를지 저점 매수로 들어갈지를 결정한 분수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특히 나스닥과 국내 증시가 이제 장기 이평선 이탈을 발생한 상황에서 기술적 지지선을 어디로 설정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그것보다 이평선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네, 앞쪽에서 많이 네, 했잖아요. 하셨습니다. 네.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네, 싶어요. 네, 네. 지난주 월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의 급락장에서의 포인트가 뭐냐면 네. 코스피는
그 정도 빠질 만큼 외국인 혹은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아,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코스피의 수급인데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6% 빠질 때 외국인과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지수가 빠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지수가 하락할 때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코스피 빠진 날 코스닥도 같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뭐 시장의 규모 차이는 있겠지만 코스닥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역대 매도 물량이 좀 눈에 보였어야 됐거든요. 자, 근데 한번 같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매도 수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반등이 나올 때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나오지만 이런 반등 전에는 어디가 더 유리했냐면 코스닥 대형주 단이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왜? 실제로 매도한 것도 없는데 지수가 같이 빠진 상황이라 이걸 역설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적은 금액으로도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매도 물량이 적은데도 코스피 지수가 5% 정도, 코스닥 지수가 5% 정도 빠질 수 있나요? 이건 매도 물량이 많았다기보다는 매도가 일부 나왔는데 그걸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시장가로 매도가 되다 보니 지수가 빠지는 현상일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럴 때가 이제 수급에 우리가 빈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코스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수급의 공백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모멘텀만 하나만 주어주면 더 강하게 움직일 시장. 근데 하필이면 네. 삼천당 제약이 그 타이밍에 좀 삐걱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네. 아쉽긴 하지만 네. 보통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제 제가 이제 장 초반에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삼천당 제약만 빠지는구나. 네,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점심 먹고 오니까 다 어, 빠지는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러냐면 삼천당 제약이 빠지면 일단 첫 번째 타겟은 삼천당 제약을 포함하고 있는 바이오 ETF에 대한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나옵니다. 아, 그러면 삼천당 제약과 같이 걸려 있는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먼저 빠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냐? 제약 바이오를 담고 있는 코스닥 코덱스 레버리지 ETF들이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는 삼천당 제약만 빠지는 것 같고 삼천당 제약이 빠지니까 그러면 반사 수혜를 얻을 다른 쪽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제 많이들 찾아보셨을 텐데 이게 만약에 코스닥 30위 종목 50위 밖에 있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그 전략이 맞죠. 근데 코스닥 1위 종목이었다는 게 뼈아픈 거죠. 1위 종목은 온갖 ETF에 다 걸려 있습니다. 크시브 자금에 이제 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이오 ETF에서 그 다음에는 지수 ETF에서 또 지수 ETF의 다른 섹터까지도 지금 덩달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기에 좀 조정의 폭이 깊었는데 그럼에도 수급은 그렇게까지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코스닥을 바라보는 메이저 주체들의 방향성은 코스피보단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조금 더 높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이제 공략을 하는 거라 저는 구독자분들도 이 부분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 포트에 나는 상승 탄력을 워낙 좋아하니까 중소형주가 많아요. 그런데 컨텐츠를 듣다 보니까 저 친구가 또 나를 막 꼬드기는 것 같아.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채우는 게 아니라 네. 만약에 이제 포트에 중소형주가 많다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를 차라리 지금 현대차 아니면 코리아 FT 혹은 반도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대형주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안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지금은 비율을 잘 맞춰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터보컨트 얘기 좀 해볼게요. 네. 터보컨트가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거에 터보컨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약간 실제 발표는 4월에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이게 반도체 업체한테는 긍정적이죠. 일부에서는 이제 연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기름을 더 많이 쓸 거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기름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 수도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저도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투자자의 입장으로 저도 한 20년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여러 산업에 걸쳐서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마다 시장에 충격은 있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그들이 처음에 논문에 기재하거나 이야기했던 스펙대로 나온 제품은 단 하나도 없었다. 막상 까보니까 손을 보면 그 스펙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엔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많았지만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그들이 목표로 한 그들이 제시한 스펙대로 나온 제품은 없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이게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라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갈림길 그리고 중요한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이긴 하지만 지금 AI 반도체는 여러분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보다 1분 1초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또 B도 마찬가지로 A라는 기업에 1분 1초라도 늦으면 지금 도태돼요. 근데 그 기업이 두 기업이 싸우는 게 아니라 수십 기업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는 그래 구글 터보 퀀트의 저 기술이 저렇게 좋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라고 투자를 하는 기업이 있겠죠. 근데 만약 투자를 해서 그 결과값을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 메모리 사용 감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절반밖에 감소를 안 했다거나 처리 속도도 빨라지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모자르거나 그러면 오히려 투자한 기업이 투자를 안 한 기업보다 더 불리해지는 상황도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 또 투자 안 한 기업은 일단 돈 세이브했죠. 맞아요. 두 번째 이제 그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을 잘 커버를 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실예로 여러분들 HBM4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HBM3 8단 12단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간으로 돌이켜 보면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HBM 기술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때 당시에 돈이 안 되었기 때문에 HBM 시장을 접은 거고 SK하이닉스는 돈이 안 돼도 그냥 계속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시대에 잘 맞춰서 SK하이닉스는 엄청나게 터진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부랴부랴 쫓아가기 시작을 한 건데 HBM3 8단 12단 결국엔 못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뭘 했냐면 여기에 돈을 쏟아부어서 SK하이닉스를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 다음 단계로 먼저 가자. 그 전략이 지금 딱 맞아 떨어져서 HBM4가 완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구글 터보 퀀트는 지금 1세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는 1세대를 넘어서는 2세대에 대한 기술이 나왔을 때 저는 그때가 오히려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데 그때 되면 그게 정말로 기술이 상용화될 거라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구글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기술이 그렇게 좋다면 뭐 엔비디아, 마이크론, 뭐 브로드컴 이거 다 고민 없이 구글 사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건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고 한 구글도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라서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어떤 해석이 너무나 확대 해석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것도 궁금했던 건데 터보 컨트롤 나오면 그날 주식은 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안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이제 빠지는 이유를 찾다 해보니까 이걸 단순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치부를 하자니 좀 그렇고 그렇다니 다른 이유로 갖다 붙이자니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럼 그 시기에 나온 이야기 이제 구글 터보 퀀트 이 이야기면 이제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납득은 할 수 있겠구나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만약 이게 그렇게 좋은 기술이라고 할 거라면 구글이 지금 소송 이슈가 조금 휘말리긴 했지만 소송이 됐습니까? 네네.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도 아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면 그리고 구글에서도 그렇게 뚜렷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걸 바라보면 아직 현실화되기는 조금 멀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급망 차질과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는 유독 한국 증시를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타깃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게? 일단 결국엔 우리나라 시장만의 이슈라기보단 두 가지가 좀 갈려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전 세계 시장 중에 올해 꺾기 전까지의 상승 순위가 1등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도 이제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매도를 하는 게 수익 제일 많이 난 거에서 분할 매도를 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헤지펀드라든지 전체 자금도 그런 현상 때문에 동아시아 증시를 먼저 좀 매도를 한 것이 맞지 않을까? 근데 여기 하필이면
강달러 기조 때문에 환율 이슈까지 좀 엮이니까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최근의 주가의 상승폭은 군침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참에 매도를 하고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 가지고 있다가 왕창 사도 늦지 않는다. 네. 이거는 근데 제가 외국인이라도 그랬을 것 아,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과하게 하필이면 그 두 종목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게 부작용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원달러 환율 차트를 좀 꺼내왔는데요. 지금 앞서서도 잠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1,500원이라고 하는 데가 제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뭐 4.4 그리고 4, 5% 이야기했듯이 지금의 상징적인 가격은 1,500원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앞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숏 커버링이라든지 숏 스키즈 현상이 나타나니까 생각한 것보다 좀 과하게 확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당연히 증시는 이 프로그램에 연동되어 있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약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상황.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초반대로 내려오니까 증시가 살아난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삼성전자가 어떻고 저떻고 SK하이닉스가 잘하니 못하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환율 시장에 따른 수급의 변화에 저는 움직이는 것이 더 먼저이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이게 주주들 공분을 사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나타났으면 네. 아마 그 회사의 출입문은 다 망가지지 않았을까. 일단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죠. 네, 이 그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한화그룹사가 작년에 4분기 기준으로 전체 벌어들인 수익금을 생각을 해보면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솔루션 살리는데 우리 일반 주주들의 돈이 필요했는가? 아니 회장님이 좀 돈을 크게 여셨으면 네. 더 시원하게 혹은 더 좋은 결과값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한화가 진짜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하려나 보다. 그런데 일단 방법과 타이밍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한 차이. 사용자금의 한 7, 80%를 만약에 기술 투자에 썼다면 네. 욕은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화는 안 났을 겁니다. 와 이걸 우리한테 증자를 해서 뺏어가네. 근데 어디다 썼는지 한번 보자. 아 시설 투자야? 그래 한번 회장님 믿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다 썼는지 보자. 아니 빚 갚는 데 썼네. 네. 아 지금 당장 내 빚도 못 갚는데 지금 내가 하나솔루션의 빚을 왜 갚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글로벌 트렌드에 지금 유가 가격이 상승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네. 지금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필수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슈라서 더 투자자들의 문매를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하나솔루션이 미우나 고우나 근데 사실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한 기업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아마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 섹터와 대체 종목이 없다면 하나솔루션을 사겠지만 네. 지금 HD현대 에너지 네, 솔루션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아니면 OCI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또 이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퍼스트 솔라라든지 네. 오픈에지 죄송합니다. 뭐 솔라이치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러한 쪽을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실적과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신뢰도의 문제를 먼저 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가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는 가격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상증자가 터지기 직전 가격인 5만 원대 위로 올라와야 그래. 지금 그 증자 이슈가 굉장히 빠르게 소멸이 됐으니까 나도 다시 하나솔루션에 투자를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그 전이라면 그 전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한 80%는 이럴 겁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네. 조금 사서 단기로 시세가 나면 한번 챙겨볼까? 그런 분들이 아직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믿고 좀 중장기 가치 투자를 하실 수 있는 큰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그리고 들어온 자금이 오래 머무르기에는 환경상 조금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네. 태양광 쪽은 저도 좋게 보지만 하나솔루션의 이번에 결정은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는 낮아진 가격을 빼고는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와야 뭔가 그 다음을 회사와 같이 한번 좀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힘을 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IPO가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람코 한 2배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람코 때도 잠깐 이제 미국 증시가 약간 주춤했던 것 같은데 요즘 주춤한 게 이 스페이스X IPO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가장 이제 불확실성은 뭐냐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라는 것. 근데 중간 선거에서 현재 공화당 쪽의 표심이 압도적으로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 중간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 그 사이 2년이 붕 떠요. 붕 뜨면 지금 미국이 한차 뭔가 제도적으로 변화를 하고 많이 주가도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미국인들의 전체 자산의 40에서 45%가 주식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자금들이 조금씩 불화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빠진다기보다는 정체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지금 미국 증시는 스페이스X라기보다는 하필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져서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고용이라든지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지 않고 연준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따라는 오고 있는데 마음은 급해요. 네네. 근데 숫자가 앞을 가고 우리가 마음 따라가야 되는데 네네. 우리 마음만 멈춰가고 숫자가 뒤에서 따라오니까 그러한 현상에서 전쟁까지 나서 조금은 이제 소폭 리스크 관리의 어떤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현재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현금이 없는 서학개미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손실이 난 종목부터 정리해라라고 네. 조언을 하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거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실난 종목은 희한하게 빠질 때 1등이에요. 아, 네. 반등할 땐 또 꼴찌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주셨다면 어제 같은 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를 정리를 하고 어차피 같이 물립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도 어차피 물립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올 때 누가 1등이냐를 감안을 해보면 오늘도 보세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가장 위로 또 치고 가잖아요. 그렇듯이 물론 중소형주 단에서 그동안의 시세가 살아있었던 통신주 이런 거를 비교를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빠질 때 1등이었던 종목군들 중에 전혀 최근까지도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던 종목군들은 줄이고 주도주로 가서 같이 물려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야 반등이 나올 때 뭔가 개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전략은요. 지금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투자를 해 오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느꼈던 부분이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관리할 때 저는 그래요. 제가 주식을 오래 했고 그래도 나름 했으니까 제 말이 맞아요. 따라오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이 무조건 잘할 수도 없고요.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무조건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뭐가 포인트가 있냐면 마음이 동해야 뭔가 옮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저렇게 가면 중간에 그 잠깐의 노이즈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 컨텐츠를 보실 때 무조건 저의 말이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없이 많이 해보니까 우선 손실나는 쪽을 줄이고 같이 물릴 때 물리더라도 주도 업종군에 넣어서 물려 있는 게 나중에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확률 높은 탈출 방식을 좀 취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월에 극심한 변동성을 견디는 투자자들이 이제 4월로 넘어왔습니다. 4월 장세에서 우리가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투자 습관 하나만 골라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니까 네. 뭐가 움직였냐면 첫 번째는 정유, 그렇죠? 움직일 수밖에 없죠. 네. 두 번째로는 뭐가 움직였냐? 해운. 여기도 네, 움직일 네, 수밖에 네, 네. 없죠. 그리고 막판에 가니까 플라스틱 관련주들 네, 네. 그리고 비료 사료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자 반대로 오늘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들이 좀 빠지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들을 또 지금의 조정이 기회니? 라고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온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S51, GS 보세요.
원래는 정유주가 가장 크게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정유주는 이젠 그쪽에서 뭔가 일이 터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뒤늦게 관심 갖고 있는 뭐 탈플라스틱 관련 이러한 쪽도 처음에는 중소형주가 많아서 민감도가 엄청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여기도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만약에 조정을 노리신다고 했을 때 그 조정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 종목은 아니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모니원샷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